두 번째 사례자는 남자분이네요. 요즘 어딜 가나 키를 키우는 운동을 한다는데요. 키 때문에 고민이라는 내원님. 근데 키 크신데요?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몸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늘어날까 싶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매달리고 등에 자극을 주고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키가 얼마나 줄었길래요? 저는 강북구 수유동에 살고 있는 작아진 키 때문에 고민이 많은 이내원이라고 합니다. 179.2, 8? 요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보건소에 가서 그때 인바디 검사를 했더니 174였나 6인가 그쯤까지 줄어들었더라고요. 제 키가. 아직 40대면 키가 줄어들 나이는 아닌데 최근 몇 년간 키가 4cm나 줄었답니다. 네원님은 혼자서 작사, 작곡, 노래까지 부르는 싱어송라이터. 그러다 보니 의자에 앉아 악기 연주를 하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로요. 요즘엔 전에 없던 통증까지 생겼습니다. 여기는 저림 증상이 있어요. 딱 정확하게 반을 나눠서 이쪽은 등이 저리고요. 고개가 돌아가지도 않고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뭔가 나의 어떤 운동 습관이나 이런 데에 결부되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보다는 좀 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고민이 많아 직접 키를 키우는 운동까지 개발했다는데요. 이게 뭐죠? 이게 무슨 운동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 등을 좀 펴기 위해서 개발한 그 운동법인데요. 삼국 귀신 운동법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생각을 했더니 굉장히 그 자세가 올곧은 귀신이 있더라고요. 그 중국에는 강시가 있어서 강시의 동작을 좀 따라해서 강시처럼 올곧은 좀 자세를 만들고자. 이건 한국 귀신의 모습을 응용한 운동이랍니다. 우리나라 귀신, 네 다리 내나 귀신, 다리가 한 짝 없는 귀신. 마찬가지로 몸에 자극을 주고 점프하면서 몸을 늘려주기 위해서. 이건 어떤 건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렇죠. 이번엔 일본 귀신이 나올 차례죠. 조금 엉뚱해 보이는 이 운동법들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알아봐야죠. 키가 작아진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주치의와 상담 전에 혹시 척추와 몸에 다른 뼈에 이상은 없는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키도 정확한 검사를 통해 다시 재봤는데요. 원래 156cm였다는 윤경님, 무려 6cm나 줄었습니다. 키를 지키고자 운동까지 개발해가며 온갖 노력을 기울여온 내원님. 4cm나 줄었네요. 줄어든 키를 되찾아줄 오늘의 주치의, 정형외과 서승우 교수입니다. 불편하신 게 키가 줄어든 거하고. 예, 맞습니다. 원인을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 이쪽 등줄기는 저립니다. 저릿저릿한 느낌이 이쪽 등줄기에는 오고요. 또. 예, 여기 목부터 그쵸, 여기. 해가지고 이 밑으로 척추기립근 쪽으로 예. 이렇게 쭉 오더라고요. 통증의 원인도 모르겠고 너무 불편하고 몸은 점점 더 이렇게 수그러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땅만 쳐다보게 되고요. 좀 많이 구부정하세요, 여기가. 내원님의 경우 거북목이 심각한 상태. 여기에 척추뼈도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있을 때하고 이렇게 구부리면 키에 손실이 생기죠. 예.
여기에 또 하나의 원인이 더 있는데요. 이게 물렁뼈가 들어있는 자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씩 보면 좀 좁아 있어요. 그건 바로 척추뼈 사이 간격 감소. 그러니까 척추뼈 자체가 짧아진 겁니다. 우리 척추뼈 마디 사이 추간판의 간격은 보통 1cm.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수분이 빠져나가며 그 간격이 줄어듭니다. 각 추간판이 1mm씩만 줄어도 키가 2.3cm는 작아지는 거죠. 수분이 빠지는 거는 뭐 자연적으로 빠지는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거를 이제 그나마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계속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고, 운동을 해줘가지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가지고 그 디스크 쪽 있는 데로 이제 영양 공급이나 이제 수분이 이제 제대로 잘 공급하게 하면은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그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를 좀 막아주는 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오님이 꼭 알고 싶었던 게 있죠. 직접 만든 이 운동법 정말 척추에 도움이 되나요? 강시 운동은요. 예. 허리 근육보다는 예. 이 하체 근육 발달에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척추에 그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 동작이 이게 척추가 이렇게를 중심으로 팔다리 근육들이 운동을 하니까 네. 척추를 피고 강화시킨 데는 그 오히려 저 동작이 좋죠. 그래서 네오님의 솔루션은요. 뒤로 이렇게 쭉 꺾는 거죠. 이 허리를 뒤로,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조금 풀리고, 이제 따뜻한 찜질 같은 거 예. 온탕에 들어가셔도 좋아지고. 대둔근하고 이거 이렇게 올리는 근육, 예, 예. 그쪽이 이제 골고루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결국 자세 교정과 운동이 답이네요. 허리 근육 강화와 자세 교정, 이게 바로 공통 솔루션인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줄어든 키를 돌려줄 전문가 두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세 사진을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일상생활과 지금 내 자세가 어떻게 관련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 분씩 순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내연님부터 보여드릴 텐데, 여기 이제 손 모양을 보면은 손 모양도 안쪽 허벅지를 타고 넘어와요. 그럼 어깨가 굽어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네. 오른쪽 옆구리를 봤더니 주름이 좀 많이 잡히네요. 옷의 주름이. 그러면 오른쪽 골반이 약간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진단받은 거북목 외에도 자세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가장 기본 자세 바르게 앉는 법부터 배워볼까요? 이 좌골을 양쪽을 50대 50으로 가지런히 놓고 앉는 게 첫 번째. 그래야 골반이 수평이 되겠죠. 다리 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다리 한번 꼬아보세요. 다리 꼬아보세요. 다리를 꼬는 순간 골반이 수평이 아니라 좌골이 하나 뜨죠? 예. 이렇게 올라와요. 다리 이렇게 꼬다가 이렇게 저 맨날 이렇게 꼬고 앉아요. 이러다가 이렇게 꼬면 교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번갈아가면서 꼬면 교정되는 거 아닐까?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반대로 다리를 꼬아도 여기가 펴지는 게 아니라 기역된 부분은 그대로 있고 위쪽이 틀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틀어지고 그 위가 또 틀어지고, 한쪽 엉덩이를 들어보시고 한쪽 엉덩이를 바닥에 비벼보시면 엉덩이 아래쪽에 뼈가 느껴질 거예요. 분들은 반대쪽 손을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서 비벼보세요. 이렇게 비벼보면 엉덩이 아래쪽에 뭉툭한 뼈가 느껴지죠? 자, 이렇게 앉아야 골반이 수평이 되면서 그 위로 올라가는 척추가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살짝 밀어주면 허리가 펴지는 방향으로 쭉 세워지면서 이 손 길이만큼만 허리를 펴주시고 복부 앞쪽을 비롯한 옆쪽 그리고 허리 근육까지 같이 힘이 들어가야 허리를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허리 펴주면서 손 길이가 늘어나요.
현대인들은 서 있는 시간보다 앉아 있는 시간이 훨씬 많죠. 그만큼 앉아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른쪽 어깨 따라 올라가요. 이 상태에서 바르게 서기까지 연결을 해볼 거예요. 그럼 다리 정렬만 맞추면 되잖아요. 네. 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는데 네 사람의 선 자세 역시 어딘가 엉거주춤합니다. 전문가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죠.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어났죠. 일어났을 때 먼저 다리는 골반 넓이만큼, 이때 골반과 무릎은 11자가 돼야 됩니다. 무릎뼈 가운데 골반 앞쪽을 만져보시면 골반 앞쪽 뼈가 있어요. 이 세 지점이 11자가 되게 지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골반을 살짝 앞쪽에서 위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기준은 바지 봉제선으로 잡으시고요. 느낌을 발밑에서부터 쭉 자세가 바르면 숨 쉬는 것도 편안해집니다. 또 돌리면서 내려주는, 네, 펼치듯이. 네, 좋습니다. 살아오면서 저는 어떤 자세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이 귀하신 몸을 통해서 내 자신이 귀하신 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이런 자세를 또 연습하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너무 진짜 이런 기회에 제가 참석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같이 이렇게 도와드릴 테니까 또 우리 네 분이서 같이 서로 으쌰으쌰 해주시면 돼요. 잘하실 수 있겠죠? 네. 네, 마지막으로 뭐 화이팅 한 번만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키 크게! 기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너무 고마워요. 몇이요? 몇? 어디 가지 마세요. 잠시 후 놀라운 솔루션 결과가 공개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의 그 숨어있는 키를 되찾아줄 운동을 함께할 이금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 숨은 키를 찾을 때 포인트는 이 목의 위치, 이제 경추죠. 경추가 어떻게 하고 있냐에 따라서 숨은 키를 좀 찾을 수 있겠고요. 이제 허리, 골반이 얼마나 균형감 있게 있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 척추에 붙어 있는 이 정렬들을 잘 해주시면 숨어있는 키를 좀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살짝. 첫 번째는 몸통 회전 운동입니다. 몸통으로만 천천히 회전하는 이런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움직이는 연습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 갈비뼈, 흉추를 이용해서 천천히 회전하는 연습만 해주세요. 그럼 앉아있는 하체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상체만 천천히 회전이 일어날 거예요. 자,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한번 느껴보시고, 한 손씩 이렇게 이번엔 몸통을 한번 늘려볼까요? 반대쪽 팔과 다리를 교차하는 것이 포인트. 이때 몸의 균형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하는 거고요. 이제는 긴장을 통해서 흔들릴 때 흔들림을 잡아주세요. 안정성. 이때 한쪽 엉덩이가 올라가기 쉬운데 잘 고정시켜주면서 동작을 반복해줍니다. 교수님께서 일단 운동으로 적극 권장하시는 부분들은 일단 몸의 뒤쪽 근육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등 근육, 허리를 강화하는 근육, 엉덩이를 활용한 운동들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자세들을요. 이 자세를 우리가 고양이 자세, 소자세라고 불러요. 이렇게 고양이 등처럼 쭉 펼쳤다가 소처럼 허리를 쓱 떨어뜨리는 이런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등을 쭉, 그렇죠. 이제 지금 점점점 여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 자세는 요가와 필라테스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동작인데요. 척추 유연성을 늘리고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 손으로 여기를 쓱 밀면 엉덩이가, 꼬리뼈가 이렇게 뒤로 밀리게끔 움직여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를 앞으로 내밀어 줍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좁혀지면 엉덩이는 펼쳐지면서 이 근육이 이제 쓰여지게 되는데, 혹시 어디 당겨지는 데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걸 제가 연결시키면 제 골반의 움직임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살살 튕겨보세요. 위아래로. 그렇죠. 자, 이렇게 좀 가볍게 움직이시기만 해도 우리는 그 척추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이 다혈근이라고 하는 근육들을
아주 가볍게 운동시킬 수 있어요. 허리 통증이 심한 분들은 이렇게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원님은 이 운동을 좀 더 발전시켜 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무릎을 바닥에서 정말 조금만 1cm만 살짝 띄웁니다. 그러면서 겨드랑이 아래쪽 좀 줄어진 힘 느끼세요. 이걸 유지하고 오른손과 왼발을 동시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움직이듯이 얘를 활용해 주시면 훨씬 더 동작이 잘 됩니다. 살짝 앞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렇죠. 쉽죠? 잘 따라 하실 수 있겠죠? 돌아오세요. 앞으로 3주간 이 솔루션을 매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원님 역시 빠뜨리지 않고 성실히 솔루션을 시행했는데요. 처음엔 좀 서툴고 어색했지만 어느새 솔루션은 생활 속 습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드디어 대망의 키 재는 날, 네 사람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변화를 보기 위해 처음과 똑같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네, 오케이. 8, 9, 10.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다시 키를 재봅니다. 마지막으로 내원님입니다. 이게 뭐죠? 178.3이요. 몇이요? 178.3. 8.3이요? 단 3주 만에 정말 이렇게 많이 커졌다고요? 믿음이 있긴 있었어요. 아, 정말 좋은 동작들이다. 정말 좋은 운동들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긴 있었는데, 열심히 했고, 그만큼 결과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앉으세요. 네, 어떠세요? 그동안 운동 뭐 많이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더 훨씬 더 이렇게 건강해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불편하셨던 것들은 어떻게 어느 게 이제 느껴져요? 호전 여부.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운동해서 힘들었고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통증을 느끼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은 다 사라지셨고요. 네네, 맞습니다. 근력 측정한 거 보니까요. 네. 한 뭐 2등급씩 올라갔어요. 2단계씩. 목 주변 근육이 3등급이었는데 5등급으로 2단계나 그냥 퍼쩍 넘어갔어요. 견갑골 근육과 엉덩이 근육,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들이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이 키도 그래서 좀 커진 효과가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예. 목선이 여기 딱 중앙에 걸려요. 그러니까 정중선에 이 그 몸 축이 딱 이렇게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으로 이렇게 일자로 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등이 구부정했잖아요. 예. 구분 각도도 41도에서 21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게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쫙 펴진 게 보여요. 지금은 뭐 정상이에요. 아주 그 청년 허리 같이 보이세요. 지금도 청년이시지만. 꼭 그렇게 보입니다, 저한테는. 41살의 허리, 21살의 허리 이렇게 보여가지고요. 40살에서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막 기분도, 벅찬 기분도 들고 그렇습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키를 지킨다는 건 나의 척추와 허리를 지킨다는 것. 지금 당신의 키는 괜찮습니까? 운동하면은 그 숨어 있게 이제 허리 굽어 있고 그런 관절들이 쭉 펴지면서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또 허리가 꼿꼿해지고 이렇게 펴진다는 건 그만큼 건강해지고 그만큼 또 이제 장수를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신호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갱년기나 이제 노년기로 들어가면서 키가 작아진다는 거는 적신 올 수도 있으니까 키를 좀 자세 같은 거를
가끔 이제 체크해 보셔가지고 그 스트레칭 운동 같은 거를 아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꼿꼿한 허리를 유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금호입니다. 자, 오늘은 운동을 통해서 내 키가 줄어들었던가 자세가 좀 무너진 경우 오늘 운동을 통해서 한번 다시 되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 우리가 몸통을 그중에 이 척추를 기반으로 한 이 몸통을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앞으로 구부리고 펼쳐주는 동작을 제외하고 3가지 방향으로 한번 운동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동작은 양손을 옆으로 펼쳐주시고요. 손끝부터 손끝까지 일자가 된 상태에서 그대로 몸통을 천천히 한쪽으로 회전시켜 봅니다. 그럼 앉아있는 하체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상체만 천천히 회전이 일어날 거예요. 자,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한번 느껴보시고 척추의 변형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 회전에서 좌우의 차이점을 좀 느끼실 수 있어요. 자, 호흡도 뱉어주면서 가봅니다. 후. 자, 이렇게 돌아오실 거고 좌우로 이렇게 쭉 10번까지 움직여 봅니다. 자, 몸통이 안 갔는데 이렇게 팔만 가버리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몸통과 팔이 일자를 유지해서 동시에 갑니다. 시선도 몸통과 함께 따라가세요. 자, 몸은 안 갔지만 더 가고 싶어서 고개만 많이 가버리는 상황 말고요. 전체적으로 일자로 동시에 움직이는 연습해 주시고 호흡 맞춰 주시고 만약에 너무 팔 들고 계신 게 힘들면 손을 몸에다 이렇게 살짝 붙여 주시고 움직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옆으로 몸을 구부려주는 이런 동작이에요. 자, 몸의 기준을 또 팔로 한번 잡아보시는데요. 나란히 해주시고 마치 비행기 날개가 옆으로 기우는 것처럼 평행하게 내려갑니다. 바닥이다 보니까 손이 닿으면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조금 더 낮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준은 옆으로 기울였을 때 자, 엉덩이가 이렇게 떠버리면 거기서 멈추세요. 뜨기 전까지 몸을 기울여서 꾹 내려갔다가 오는 동작을 역시 10회 반복해 보세요. 자, 호흡은 내려가면서 후 뱉어주시고 다시 돌아오면 팔을 일자로 유지하고 기울입니다. 호흡 후.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반대쪽 엉덩이가 왼쪽 엉덩이가 뜨지 않는 거, 왼쪽 몸통이 좀 길어지는 느낌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뱉어주시면서 자, 손끝의 방향도 조금 생각해 볼게요. 자, 오른쪽 손끝이 사선 위로 쭉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몸통을 조금 더 시원하고 길게 늘려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좌우로 10번 반복하실 거고요. 속도는 항상 천천히, 그리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내 움직임이 작은 위치가 어딘지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데 뻑뻑하고 잘 움직임이 안 나와요 라고 한다면 평상시에 내 몸의 균형이 이쪽으로 살짝 조금 단축되어 있거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 내 몸을 관찰하는 연습이라고도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몸을 조금 이 동작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대로 몸을 평행하게 옆으로 움직여 볼 겁니다. 자, 손을 나란히 해주시고요. 이 머리, 척추를 기준으로 반듯하게 옆으로 이동시켜요. 구부리거나 회전하지 않고요. 자, 몸을 쓱 이렇게 밀고 나갈 때 역시나 엉덩이가 바닥에 뜨지 않게 하면서 천천히 몸을 수직으로 세워놓고 밀어봅니다. 자, 역시 10회 반복해 보실 거고요. 이동할 때 호흡을 살짝 후 뱉어주세요. 역시 팔 들고 계신 게 힘드신 분들은 그대로 몸에 붙여주시면 돼요. 하다 보면 근데 자연스럽게 회전이 일어나거나 바로 또 이렇게 구부러지는 경우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럼 움직임을 좀 줄여서 더 일자로 그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팔이 사실은 그 기준이 됩니다. 팔이 바닥과 평행을 유지하면서 손끝은 멀리 찔러주듯이. 자, 그래서 오늘 하시는 이 세 가지 동작이 척추의 정렬을 중심선에 가깝게 만들어주고요. 좌우의 활동성을 좋게 하다 보니까 이런 측만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엎드린 자세로 한번 바꿔볼 건데요. 자, 자세는 바닥에서 양손은 어깨 넓이로, 그리고 바닥과 수직. 자, 무릎은 골반 넓이로, 역시 바닥과 수직 상태를 잘 유지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우리 이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정렬을 좀 일자로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뭐 옆에 거울을 본다든가 아니면 막대 같은 거를 머리 위에, 등 위에 올려 놓으시고 일자 라인이 잘 나왔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오른손부터 앞으로 이마 높이까지 살짝 들어봅니다. 그리고 손을 올렸을 때 몸의 중심이 한 어떤 쪽으로도 기울지 않게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게끔 우리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한 발씩 다리를 뒤로 들어 올리는데요. 다리를 드는 순간 허리가 떨어지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발은 너무 높지 않고요. 네, 골반 높이로 천천히 그냥 뒤로 뻗어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이 코어를 또 잘 쓰여지게 만드는 동작이다 보니까 다리를 뻗으면서 배꼽을 살짝 끌어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허리가 또 안 넘어갈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준비 운동이 되겠고요. 오른손과 왼쪽 다리를 제가 동시에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몸의 중심을 유지하겠습니다. 쭉 앞으로 뻗어주시고 중심 잡는 연습 5초간 유지했다가 다시 동시에 원래 자리로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자, 반대쪽도 바닥에서 동시에 떼면서 쭉 뻗어주세요. 흔들리지 않기 위한 힘을 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작을 좌우로 10개를 반복해 볼게요.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 바닥에 닿아 있는 손, 그리고 무릎, 바닥을 밀어내는 힘을 잘 느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배꼽 주변에 힘을 줘서 버티는 코어도 한번 느껴보시고요. 몸의 중심이 잡기가 너무 많이 어려우시다면 일단 버티는 시간을 조금 줄여보세요. 그리고 손과 발이 들어 올라가는 각도도 조금 작게, 일단은 작게 시작해서, 그렇죠, 흔들림이 최소화되게끔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유가 생기시면 그때는 손끝과 발끝을 쭉 멀리 뻗어주고 배에도 힘을 주시면서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척추 후만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은요, 우리가 몸을 뒤로 신전시킬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운동에 활용하는 겁니다. 엎드린 자세를 한번 취해 주시고요. 자, 팔꿈치가 이렇게 어깨 아래 수직으로 내려오는 위치에 어깨 넓이로 해주시고, 양손은 앞에 주먹을 쥐어서 이렇게 한번 탑을 쌓아주세요. 이 머리를 일단은 이 손 위에다가 얹습니다. 상체를 살짝 들어 올리면서 허리가 이렇게 뒤로 신전이 되면서 등 주변의 힘이 살짝 느껴질 거예요. 근데 과하게 우리가 허리나 기립근의 힘을 꽉 쓰진 않고요.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상체를 들어줄 건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하시면 양손을 어깨 넓이로 펼치면서 주먹을 가볍게 쥐고요. 바닥을 지그시 꾹 눌러주면 상체가 들어집니다. 자, 이 힘을 유지하시고 일단 10초간 버틴 상태에서 호흡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천천히 원래 자세로 내려와서 잠깐 휴식해 주시고, 자, 이렇게 일단 5초씩 자, 5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려오세요. 자, 이렇게 주먹을 쥐고 바닥을 밀어내는데 어깨는 다시 으쓱거려지면 안 돼요. 어깨는 가능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자세를 유지하시면 어깨랑 가슴이 좀 펼쳐지면서 다시 허리하고의 그 균형이 좀 맞아집니다. 다시 손 모아서 내려놓으시고, 턱을 또 너무 과도하게 올리시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연스럽게 앞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혹시라도 너무 이 자세가 불편하신 분들은 배꼽 아래쪽에 얇은 쿠션 같은 거를 살짝 걸쳐놓고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작이 너무 작은 경우들 있죠? 잘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손을 쭉 펼쳐놓고 올라오실 수도 있을 건데, 자, 이런 동작까지도 괜찮으시다면 나중에 천천히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하고 나셔서 일단 잠깐 좀 편한 자세로 잠깐 휴식을 하세요. 우리가 뒷부분에 긴장감을 좀 줬기 때문에 다시 앉아서 쉬시던가 잠깐 일어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허리 신전 운동이기도 하면서요, 우리가 보행을 할 때 오른손과 왼발, 왼손과 오른발이 이제 교차로 쓰여지죠. 그런 동작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손을 앞쪽으로 쭉 나란히 해주시고요. 이렇게 오른손이 올라갈 때요, 왼쪽 다리도 같이 올라갈 거예요. 자, 그걸 동시에 한번 올려보실 거고, 자, 이때 또 턱은 많이 들지 않고요. 자, 시선은 아래 봐주시고 턱만 살짝 당겨주는 정도로 유지해주세요. 3초간 유지했다가 다시 동시에 낮춥니다. 반대편도 한번 올려볼게요. 그리고 천천히 낮춰주세요. 자, 역시 올리는데 너무 한쪽만 과도하게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 없이요, 전반적인 균형을 한번 맞춘다 생각하시고, 자, 3초씩 좌우로 10번 반복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살짝 낮춰주시면 반대편.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쓰여지는 근육들이 지금 엉덩이, 허리, 등 근육들을 좀 느끼실 거예요. 자, 팔을 올리는데 어깨나 팔 힘으로 끌어올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등의 중간 부분에 있는 힘으로 내 상체, 팔을 살짝 올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 주변에도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게 상체만 살짝 띄워줍니다. 다리의 힘은 주로 엉덩이 힘으로 들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작은 좀 천천히 반복해 주시고, 지금 3초씩 버티고 있지만 조금 더 여유가 생기시면 시간을 점진적으로 한번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 주변에도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게 상체만 살짝 띄워줍니다. 다리의 힘은 주로 엉덩이 힘으로 들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작은 좀 천천히 반복해 주시고, 지금 3초씩 버티고 있지만 조금 더 여유가 생기시면 시간을 점진적으로 한번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 주변에도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게 상체만 살짝 띄워줍니다.
다리의 힘은 주로 엉덩이 힘으로. 자, 이번 운동은 우리가 거북목이라고 부르죠. 주로 머리가 이렇게 좀 앞쪽에 나와 있는 자세를 가지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운동인데,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오히려 얼굴을 조금 더 앞으로 가져가 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다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쓱 당기는 그런 연습을 하실 건데, 몇 가지 그럼 기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손을 이렇게 가슴 쪽에다 얹어 놓으시고 몸통을 좀 고정시켜 보세요. 그리고 자, 얼굴을 숙여지거나 위를 보지 않고요. 그냥 앞으로 평행하게 나갈 건데, 기준을 이 코끝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코끝을 그대로 앞으로 쭉 밀고 나가요. 그럼 내가 거북목이 되면 최대 이만큼까지도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느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학습시켜 주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오면 좋겠다 라고 하는 위치까지. 그래서 코끝을 쭉 앞으로 빼줘요. 그리고 코끝을 꾹 당겨옵니다. 여기서 흔히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턱을 이렇게 너무 많이 당기시면 오히려 목이 굴곡이 뒤로 나오거나 일자목이 돼버리는 상황이 또 유지가 돼요. 숨어있는 키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기면서 코끝을 당기지만 이 정수리는 약간 사선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자, 5번만 더 한번 해볼게요. 코끝을 앞으로 당기면서 정수리는 약간 사선 위로. 몸통은 잘 고정시켜 주시고, 고개가 숙여지지 않게 정면을 보고 쭉 뽑습니다. 목에 과도한 힘을 느끼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 내에서만 이렇게 동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거북목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이 둥근 어깨, 라운드 숄더가 주로 이제 같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깨를 좀 펼쳐주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2가지 운동을 할 거예요. 등 근육 운동과 가슴 근육 운동을 하는데, 맨손으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턱걸이를 먼저 해보실 거고요. 손을 위로 쭉 만세하신 상태에서, 자, 그대로 어깨랑 날개뼈를 살짝 낮추면서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쪼아주세요. 그 뒤에 날개뼈가 좀 모여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양손을 옆으로 펼칩니다. 쭉 옆으로 펼쳤다가 다시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꾹 가지고 와요. 그래서 손을 위로 만세 한번 당겨주고 쭉 옆으로 펼쳤다가 다시 모아주고. 자, 이렇게 해서 위하고 좌우로 해서 10번 반복해 볼게요. 자, 좀 길게 스트레칭 하듯이 만세했다가 겨드랑이 날개뼈를 쪼듯이 한번 당겨옵니다. 그리고 옆으로 좀 활짝 펼쳤다가 쪼아주듯이 당겨주세요. 다시 위로 올라가고요. 당기면서 호흡을 후 뱉어주시고, 펼치면서 들여 마셨다가 후. 허리는 계속 이제 곧게 세워진 자세가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앉은 자세가 불편하신 분들은 뒤에 뭐 등을 살짝 기대고 하셔도 돼요. 벽에다가 등을 기댄 상태로 동작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날개뼈를 움직이게 만들고요. 어깨랑 가슴이 계속 활짝 펼쳐질 수 있게끔, 앞쪽 근육은 계속 펼쳐지고 뒤쪽 근육은 수축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어깨를 뒤에 잘 머물게 해줄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엎드려서 3가지 동작을 또 해보실 건데요. 이 동작들은 우리가 지금 목, 어깨, 척추, 골반까지 좀 동시에 다 같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역시나 몸의 중심선을 계속 잡아줄 수 있는 운동들이 되겠고, 제가 네발 자세로 한번 자세를 만들어 볼게요. 자, 다시 손은 어깨 밑에 수직으로, 그리고 무릎은 골반 넓이로 이렇게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잘 편 상태에서 어깨, 날개뼈를 움직여 주실 건데요. 자, 몸통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몸통이 내려가다 보면 뒤에 날개뼈가 이렇게 모일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대로 날개뼈를 펼치면서 몸통을 위로 쭉 밀어 올려주세요. 팔을 기준으로 몸통을 위아래로 이렇게 올려주시는 동작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이번에는 자, 귀하고 어깨가 가까워질 수 있게끔 좀 으쓱거리듯이 앞으로 당겨줬다가 어깨가 이번에는 멀어집니다. 귀하고요. 자,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동작을 해주실 건데, 이 동작을 이제 좀 섞어보는 거예요. 아래로 떨어뜨려 보기도 하고요. 귀랑 가까워지고 다시 위로 올려주고 뒤로 빼주고 하면서 이렇게 어깨, 목, 날개뼈를 동시에 풀 수 있는 움직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도 돌려볼까요? 원을 반대로도 그리면서 날개뼈를 움직여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 3바퀴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방향을 또 바꿔서도 한번 돌려보세요. 익숙한 방향이 있으실 거고요. 자연스럽게 회전되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인지해 주시면서 이 어깨랑 날개뼈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깨랑 날개뼈를 좀 풀어놨잖아요. 이 날개뼈랑 다시 척추를 같이 회전을 시켜주는 연습을 한번 해보실 건데, 우리가 중간중간 이 손목을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좀 풀어주시면서 휴식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한 손은 살짝 이렇게 머리 뒤쪽에다가 얹어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시선이 팔꿈치를 본다고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몸을 한쪽으로 회전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쭉 회전 따라가고, 지금 내가 위로 올려주는 움직임이 조금 더 목적이다 보니까, 자, 그럼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는 움직임도 충분히 줘주시면 다시 올라가는 움직임을 조금 더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호흡은 내려가면서 들여 마셔주시고 올라오면서 후 펼쳐줍니다. 자, 이렇게 좌우로 5번씩 해보시고요. 저희가 이쪽 동작을 2개 더 하고 반대쪽 해볼게요. 호흡 들여 마셨다가 회전하기,
자, 반대쪽도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손 올려놓고, 자, 몸을 아래쪽으로 회전시켰다가 시선을 살짝 팔꿈치를 따라간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돌아오세요. 자, 머리 위에 얹어진 손은 가능하면 머리를 누르거나 목에 저항을 주지 말고요. 아주 가볍게 손만 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다 보면 골반 중심이 또 좌우로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골반이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축을 잘 잡아주시고 동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하실 동작은 우리가 이제 머리 뒷부분부터 꼬리뼈까지 이 척추의 정렬을 좀 잘 느껴줄 수 있는 동작이 되겠고요. 어떤 한 부분이 과도하게 쓰이지 않고 다 같이 쓴다라고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릎 간격을 좀 넓게 벌립니다. 자, 골반 넓이 한 2배 정도를 생각하시는데 뭐 이렇게 유연성 좋으신 분들은 매트보다 좀 더 넓게 하셔도 돼요. 저는 일단은 이렇게 매트 바깥쪽에서 한번 놓고 동작을 해 볼게요. 자, 무릎 안쪽에 쿠션을 또 잘 사용해 주시고요. 자, 발은 이렇게 바닥에 편안하게 떨어뜨려 줍니다. 자, 그리고 정수리부터 자, 내 목, 등, 허리, 꼬리뼈까지 좀 일자를 잘 유지해 주시고 천천히 중심을 뒤로 살짝 보내 볼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옵니다. 자, 움직임이 잘 안 나오시거나 뒤로 보냈는데 허리가 등이 바로 이렇게 둥그렇게 말리시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기준은 반듯하게 뒤로 이동시켜 준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손바닥이 바닥을 꾹 밀어주고 겨드랑이는 또 아래로 살짝 쪼아주면서 동작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앞으로 살짝 이동했다가 뒤로 꾹 밀어주기 5초. 그리고 천천히 돌아오세요. 자, 이렇게 5번 반복해 봅니다. 2, 셋, 넷, 5. 천천히 돌아와 주시고, 자, 허리가 말리지 않게 유지하기. 고관절의 움직임이 좀 불편해서 골반이 이제 틀어지는 경우들도 생기는데, 자, 그럴 때는 역시나 한쪽 움직임이 잘 안 나오는 쪽을 기준으로 해서요, 너무 많이 과도하게 가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임을 좀 줄이면서 반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초. 자, 이렇게 우리가 좀 편안한 자세에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을 오늘 9가지 이렇게 해봤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우리 몸의 비대칭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측만 관련된 운동들, 그리고 몸을 뒤로 좀 신전시킬 수 있는 또 후만에 좋은 운동, 그리고 목과 이 어깨를 좀 펼쳐줄 수 있게끔 하는 동작들을 좀 같이 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 키를 이 운동들을 통해서 좀 되찾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지금부터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바른 자세 연습법을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 바르게 앉기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털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털에 해당되는 골반의 수평을 맞춰보겠습니다. 한쪽 엉덩이를 들어보시고 한쪽 엉덩이를 바닥에 비벼보시면 엉덩이 아래쪽에 뼈가 느껴질 거예요. 잘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반대쪽 손을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서 비벼보세요. 이렇게 비벼보면 엉덩이 아래쪽에 뭉툭한 뼈가 느껴지죠? 이 뼈가 앉았을 때 발 역할을 하는 좌골이라고 하는 뼈입니다. 좌골, 앉을 좌자를 써요. 이 좌골을 50대 50으로 최대한 균형을 맞춰서 앉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앉아야 골반이 수평이 되면서 그 위로 올라가는 척추가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골반의 수평을 맞춘 다음에 허리를 펴야 되는데, 허리를 펼 때 일단 엉치뼈 위쪽을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어느 부위냐면 바지가 걸쳐져 있는 부위 위쪽, 그러니까 허리 아래쪽이에요. 그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대략 눌러서 앞쪽으로 살짝 밀어주면 허리가 펴지는 방향으로 쭉 세워지면서 척추뼈 가운데 부분이 홈처럼 약간 쏙 들어가는 느낌이 나야 돼요.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면 허리 가운데를 만졌을 때 뼈가 튀어나와요. 홈처럼 쏙 들어가지 않아요. 바른 자세를 했을 땐 허리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약간 엉덩이 쪽이 당겨지는 느낌이 나요. 엉덩이 피부가 당겨지는 거거든요. 엉덩이를 살짝 뗐다가 다시 걸터 앉듯이 골반의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
골반이 앞으로 살짝 기울어지면서 허리펴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골반을 앞으로도 세워주셔야 됩니다. 자, 좌우도 맞췄고 앞뒤로도 세웠고, 자, 이번에는 허리 펴는 요령인데요. 허리 펼 때는 배에 힘을 줘야 돼요. 적당한 배의 길이를 유지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편안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새끼손가락을 아래, 엄지손가락을 위로 최대한 펴보세요. 이렇게 편 다음에 새끼손가락은 배꼽의 콕, 엄지손가락은 명치의 콕. 이 손의 길이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복근의 길이입니다. 구부정한 자세 해보세요. 옷이 찌그러지고 복근도 찌그러지고 손의 모양도 찌그러지죠.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손의 길이를 통해서.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손으로 허리를 만져보면 허리는 고슴도치가 가시를 세우는 것처럼 뼈가 뒤로 툭툭툭툭 튀어나와요. 그 안쪽에 있는 디스크는 뒤로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압력이 낮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조금씩 허리를 펴보세요. 처음에 했었죠? 엉치뼈 안으로 집어넣는 거. 엉치뼈 위쪽을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허리를 펴다 보면 손 길이만큼 다 펴졌어요. 손도 다 펴졌고. 그런데 여기에서 더 펴면 손이 떨어져 버리고 허리가 너무 뒤로 젖혀지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뼈랑 뼈끼리 맞물리면서 허리 뒤쪽이 압박을 또 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허리를 펼 때는 이 손 길이만큼만 허리를 펴주시고 그 상태에서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 힘을 주시면 아랫배가 장기를 누르는 느낌으로 들어가면서 골반 앞쪽을 살짝 들어 올려줘요. 그러면서 이 허리를 둘러싼 근육들이 같이 힘이 약간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코어 컨트롤이에요. 허리를 펼 때는 복부 앞쪽을 비롯한 옆쪽 그리고 허리 근육까지 같이 힘이 들어가야 허리를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했으면 이제 허리까지 다 됐잖아요. 어깨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뒤로 너무 많이 펴면 안 되고요. 어깨는 편안하게 아래로 내리면서 귀랑 멀어지게 펼치듯이 자세를 취하면 됩니다. 이렇게 어깨를 내려주고 만약에 어깨 앞쪽에 주름이 많이 잡혀 있어서 굽어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면 등을 살짝 펴주고 어깨를 펴주되 어깨 앞쪽에 옷의 주름만 없애는 정도만 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거의 펴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어깨를 편다 그러면 너무 많이 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눈으로 확인하고 어깨 옷의 앞쪽 주름만 펴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아주 적당하게 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손을 머리 위에 정수리에 붙였다가 1cm 띄워요.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있죠? 이 비어있는 공간을 키를 크게 해서 채워줍니다. 그러면 약간 긴장이 돼요. 그 상태에서 어깨 편안하게 내려주시고 마지막에 5% 정도 이 자세가 틀어지지 않는 선에서 불필요한 힘을 살짝 빼주시면 약간 몸이 약간 내려오는 느낌이 나요. 정확하게는 골반 위에 허리, 허리 위에 등, 등 위에 목, 목 위에 머리가 탁탁탁탁 쌓이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바른 자세는 곧게 세우는 게 아니라 몸을 쌓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쌓는 느낌으로 자세를 다 취했다면 처음에 내가 자세를 취했던 거에 비해서 키가 커져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계속 반복해서 바른 자세를 생각날 때마다 연습을 하면 우리 몸이 그 방향에 맞춰서 꽃이 피듯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자, 바르게 앉기를 통해서 척추를 어떻게 세우는지 연습했다면 이제 다리를 펴야겠죠? 다리를 펴는 건 바르게 서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어났죠. 일어났을 때 척추를 어떻게 세우는지 연습을 했어요. 그럼 다리의 정렬을 맞추는 방법을 순서대로 배우면 됩니다. 다리는 골반 너비 정도로 벌리세요. 걸을 때는 골반보다 좁게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쪽 다리 들고 중심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서 있을 때는 안정감 있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골반 너비 정도로 11자를 유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발가락 무릎뼈 가운데 골반 앞쪽을 만져보시면 골반 앞쪽 뼈가 있어요. 이 세 지점이 11자가 되게. 자, 이렇게 해서 11자를 유지하고 골반을 그 위에 얹혀 놓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정면에서는 다리를 골반 너비 정도로 맞춰서 섰죠.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항상 바지 옆에 있는 봉제선 라인을 보세요. 이 봉제선 라인이 수직선을 그리면 됩니다. 간단하죠? 바지는 아래로 툭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바지 봉제선 라인을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골반을 앞으로 내밀면 봉제선 라인이 앞으로 기울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골반 앞으로, 등 뒤로, 머리 앞으로 나가면서 키가 찌그러져요. 작아져요. 척추 세운 상태에서 바지 옆단을 보시고 수직선에 맞춰주세요. 그리고 코어 컨트롤을 할 때 앉아있을 때는 아랫배 힘주라 그랬죠? 아랫배는 기본적으로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마치 지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골반을 살짝 앞쪽에서 위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는 엉덩이에 힘을 주세요. 많이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짝 약간 긴장감이 들 정도로. 그러면 대부분 나쁜 자세는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를 많이 하거든요. 이 자세가 아랫배 집어넣고 엉덩이 힘을 살짝 주면 수평에 가까워져요. 이게 핵심입니다. 바지 옆단이나 치마 옆단이 가로로 봤을 때 수평에 가깝게 유지가 돼야 돼요. 너무 배를 내밀고 앞으로 나가지 않게 아랫배 집어넣고 엉덩이 힘 살짝 주고, 옆에서 봤을 때 다리가 수직이 되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은 과하게 펼 필요가 없어요. 자, 무릎을 다 펴보세요. 다 펴고 여기서 힘을 약간 빼줘야 돼요. 그러면 영어로 말하면 슬라이티드 밴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편 건 아닌데 또 구부러지는 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다 편 상태에서 힘을 약간 빼라. 그러면 자연스러운 무릎 자세가 나온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릎을 너무 힘을 주고 펴면 긴장이 돼서 무릎을 압박합니다. 힘 주고 폈다가 살짝 힘을 빼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배 집어넣고 골반까지 자세를 잡았다면 위쪽은 앉아서 척추 세우는 거랑 똑같아요. 허리를 펴고 뒷목 늘려서 키를 크게 하세요. 어깨 편안하게 내리고 숨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앞에서 봤을 때 귀 수평, 어깨 수평, 거울 보면서 맞춰주시고 눈을 감고 이 느낌을 발밑에서부터 쭉 끌어올려서 느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물건들기 자세는 스쿼트를 응용하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배꼽, 엄지손가락 명치. 손을 쭉 폈죠? 이게 손이 찌그러지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고관절과 무릎을 살짝 구부려요. 유기적으로 무릎과 고관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느끼면서 같이 이렇게 구부려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목표는 자세를 낮추는 건데 허리를 편 상태에서 낮추는 거기 때문에 꼬리뼈를 뒤로 보내고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자세를 낮추면서 스쿼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리가 골반 너비 정도까지밖에 안 되면 많이 못 구부려요. 고관절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조금 더 자세를 낮추려면 뭐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택배 물건을 들 때는 다리를 좀 더 넓게 벌려야지 고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자세를 낮추면서 꼬리뼈는 더 뒤로, 허리 골 유지가 되고 뒷목 펼치고 키를 크게, 척추를 곧게 유지한 상태에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자, 물통을 이용해서 드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바닥에 내려놓고요. 아까 이렇게 해서 새끼손가락, 배꼽, 엄지손가락, 명치 이 느낌 기억하시고요. 자, 자세 낮추면서 허리를 펴세요. 편 상태에서 내려가야 되죠. 자, 이렇게 내려갔죠? 내려가서 물건을 잡고 몸에 가깝게 끌어당겨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머리를 쭉 끌어당긴다고 생각하고 허리랑 등을 길게 펼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렸다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길게 꼬리뼈 아래로 뒷목 펼치고 길게 내려가면서 자세 자연스럽게 낮추고 물건 잡고 일어나고. 그래서 허리에 골이 계속 느껴져야 돼요. 그 홈처럼 파여 있는, 안에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이 허리를 만져보시면 이게 계속 유지가 된 상태에서 배에 힘주고 반복해서 들어보는 거죠. 한 손으로 들 때는, 되도록이면 양손이 좋겠지만 효율성을 위해서 한 손으로 들 때는 허리를 펴고 똑같아요. 다리의 중심만 바꿔주면 되겠죠. 네,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작은 물건부터
연습을 한 다음에 나중에는 무거운 물건을 천천히 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물건을 몸에 가깝게. 만약에 허리를 숙여야 된다. 유연하신 분들은 고관절만 접으면 되고, 유연하지 않은 분들은 무릎까지 같이 살짝 도와주면서 구부려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그러니까 모 심을 때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가벼운 물건부터 반복해서 20회씩 3세트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이게 내 허리를 지키고 내 키를 지키는 겁니다. 자, 척추 자세를 보다 쉽게 반듯하게 펴서 키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름은 척추 리셋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 척추가 나다. 나는 항상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몸이. 그런데 이걸 다시 탁탁탁 지우고 이렇게 반듯하게 서는 게 내 척추고 내 키다. 이걸 다시 리셋하는 운동이니까 폼롤러를 이용해서 재밌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폼롤러가 없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문틀 보면 옆에 세로로 된 기둥처럼 딱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척추를 대고 운동하시면 돼요. 자, 폼롤러를 이용하실 때는 폼롤러를 벽의 가운데 딱 붙이세요. 이렇게 엉치뼈를 먼저 붙이세요. 이게 수직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등을 붙이세요. 그 다음에 머리를 붙입니다. 턱을 약간 당기고 머리를 붙이세요. 그런데 만약에 거북목 있는 분들은 머리가 안 붙어서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목이 긴장이 되고. 이런 분들은 수건을 접어서 머리 뒤에 받치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어깨 내리고 바른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배 집어넣고 키 크게. 그리고 골반이 심하게 틀어진 분들은 무릎을 구부리고 다리를 약간 넓게 벌려서 중심을 잡으세요. 그 상태에서 손으로 허리띠 라인이나 아니면 골반 앞쪽에 있는 뼈를 만진 다음에 움직여 보시고 손의 높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수평인지를 가늠을 하세요. 역시 바른 자세 유지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를 잡는 것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은 손을 갈비뼈에다 이렇게 넓게 벌린 다음에 호흡 운동만 3분 정도 하시면 돼요. 숨 들여 마시고 갈비뼈 벌렸다가 내쉬면서 모아주고, 허리랑 갈비뼈 모아주고 내쉬고요. 다시 들여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흉복식 호흡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갈비뼈 벌렸다가 모아주고 복부도 벌어졌다가 모아주고, 이런 식으로 호흡을 좀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3분 정도 자세 잡고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으면 무슨 효과냐? 척추의 중심축을 인지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3분 정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모션을 주면서 자세를 잡는 척추 속근육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팔을 양옆으로 쭉 벌리세요. 이렇게 벌렸다가 손을 머리 위에서 마주치면서 올렸다가 다시 내려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빠른 템포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20회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20회를 해주면 어깨를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근육이 목을 자극해요. 목을 자극하면서 이 자세를 좀 더 빨리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작은 손을 귀에다 붙이세요. 이렇게 귀를 막았다가 아래로 쭉 펼쳐주는 겁니다. 하나, 이 팔을 다 펴야 돼요. 힘을 줘서. 다시 귀 막았다가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역시 목 속근육을 자극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작은 사다리 타기. 사다리를 잡고 끌어내리고, 사다리를 잡고 끌어내리고,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걸 1회로 해서 역시 20회를 하시면 됩니다. 기억하기 쉽죠? 20회, 20회, 20회. 하나, 둘, 셋. 자, 이런 모션들이 목 속근육들이 더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근육들을 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허리 쪽은 발을 모으고 해야 돼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골밀도가 떨어져 있는 분들, 그리고 중심을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은 허리 쪽까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게 폼롤러가 둥글둥글 하잖아요. 되도록이면 하시더라도 벽에 기대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양쪽 손을 벽을 짚어서 중심을 잡으세요. 자, 그 상태에서 발 모았죠? 발 모으고, 자, 첫 번째 동작은 무릎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자, 이렇게 오른쪽을 먼저 10번 해주시는 거예요. 항상 배 집어넣고 엉치뼈 뒤에 붙이고 키 크게 하고 어깨 내리는 거. 바른 자세는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도 10번. 이렇게 중심을 계속 잡아야 돼요. 그럼 중심 잡기 위해서 엉덩이 근육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이게 막 몸이 비틀어진다 이러면 안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팔만 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서 하는 건 의미 없죠. 이미 자세가 틀어졌는데 이 운동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하는 거죠. 이건 요추 위쪽에서 내려오는 신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작은 무릎을 살짝 들어서 뒤꿈치를 쭉 밀어내면서 무릎 펴기. 하나, 둘, 아퍼복지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셋, 넷, 다섯. 이렇게 오른쪽을 10번 해주시고 왼쪽도 무릎을 구부렸다가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왼쪽도 10번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분들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허리 신경들을 다양하게 자극하고요. 그래서 속근육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허리 자세를. 마지막은 탭 동작이에요. 발을 모았다가 발바닥으로 바닥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흔들리더라도 배로 힘을 주고 키를 크게 하고 자세를 계속 잡으면서 허리는 자연스럽게 펴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오른쪽 20번, 이번에는 왼쪽 20번. 이렇게. 이건 허리 신경 아래쪽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을 자극합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면은 이제 몇 분이 막 지나가요. 20번씩 20번씩 막 했잖아요. 자세 펼치는 느낌으로 잡고 있었잖아요. 내가 기대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 척추를 2차원에서 자세를 잡은 거잖아요. 우리는 평소에 3차원에서 자세를 잡는 거기 때문에 폼롤러를 이제 아래로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벽에서 이제 떼서 여기서 이제 한번 서보는 거예요. 배 집어넣고 어깨 내리고 키 크게. 바르게 앉기나 서기가 아직까지는 내가 너무 힘든 것 같아. 조금 더 교정 운동을 좀 하고 싶어. 반듯한 척추가 어떤 느낌인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 운동을 하시면 너무 좋아요. 바른 자세 그리고 운동법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건강한 척추 그리고 잃어버린 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